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월요일 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 이제 슬슬 마감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그에 대한 진단을 여러분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는 좀 들쑥날쑥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평이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중에 약간의 오르내림만 있을 뿐 별다른 점은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네,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연히 약해진 것을 느낄 수 있죠. 어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더 약해진 느낌입니다. 반면 기관의 매도세도 좀 줄어들었고요. 코스닥은 현재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움직임을 오히려 코스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오늘은 사들여줍니다. 그 매수 강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300억대의 순매수로 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0.7원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1,050원대 중반입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냅니다. 정재훈 멘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제에 비해서 또 밋밋합니다.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눈에 띄고요. 오늘 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일단 전날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들은 중국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날 미국 시장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부진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일단 캐터필러에 대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일단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 부분들까지도 함께 맞물리면서 일단 조정폭이 조금 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차익 실현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매수의 강도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전날 같은 경우도 약 5,92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장 마감 이후에 대량 그 블록 매매로 형성이 되면서 기관에서 외국인 쪽으로 좀 물량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집계는 약 5,900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들을 빼게 된다면 1,000억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날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줬었으나 오늘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려로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그 조정의 폭을 어디 정도까지 볼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처럼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당분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정을 받는다라면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차 그 실적 발표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실적을 정리를 해보면요.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101억 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7%가 증가한 그런 추세라고 하는군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예상을 했던, 기대를 했던 수치에는 좀 못 미친 탓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 현대차의 현재 주가는 살짝 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가 빠져서 25만 2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시장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예, 오늘 수급 특징주는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좀 보실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금일 같은 경우는 4% 정도의 좀 상승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수급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좀 다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밀렸다고 해도 다시 회복력은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이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에서의 진행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15,000원대 후반, 16,000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일 이화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일리와 같은 경우는 금일 신고가의 흐름을 갱신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실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중국 쪽에 공장을 설립을 해놓고 있고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약 9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바닥권역에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바닥을 탈피 시도가 하려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외로 나가는 골프보다는 이제 실내 골프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수요 부분들과 맞물린다라면 골프존도 단기적인 좀 탄력의 흐름들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어느 정도 상승 단기적인 마디의 목표치를 채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60일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급락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자리대를 현재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2만원대 초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치로 따져보게 된다면 갭이 메워지는 자리입니다. 약 한 21,800원 정도 때까지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약 4% 정도의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금일 4% 정도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중국 성장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뚫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 부분들 감소가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재차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중바닥 단기적으로 형성을 해주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종목도 약 14,500원 정도 때까지는 목표치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약 한 8% 가까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실망감이 섞인 주가인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실적에 대한 분석, 또 지금 투자자분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런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자동차 판매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약 10%, 약 10.8% 정도 증가를 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4분기 판매 대수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휴가 시즌도 있었기 때문에 비수기로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4분기 때에는 어느 정도 판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인데요. 중국 시장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성장을 좀 지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섹터도 주도 섹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5만원 약 한 3%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추세 하단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서는 굳이 따라 쫓아 들어가면서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일 정도면 반등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가격대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대에서는 굳이 매도로 대응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세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 대수는 4분기 때 좀 증가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050원대 중반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높이인 거는 사실입니다. 원화 강세, IT 자동차주 발목을 좀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상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형성돼 있던 2013년도 올해 초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문제가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수출업계 쪽을 보게 된다면 1,060원 정도를 좀 마지노선으로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60원 이하권역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IT 쪽과 자동차 쪽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있겠지만 이 환율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대기업들 쪽보다는 중소기업 쪽이 좀 더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기지에 대한 좀 다변화를 좀 진행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환 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쪽 같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쪽보다는 중소기업 쪽의 피해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이 환율을 조금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에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뭐 전기전자 관련주라든가 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분야로 좀 눈길을 돌려보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잠깐 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먼저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올해 환율이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수출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주가 수준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올해 초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중기적인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일단 봐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더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 속도가 어느 정도는 좀 완만해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좀 진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땐 매도로 대응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긴축 정책 우려 탓에 우리 증시가 상당 부분 급락을 했었습니다. 투자자 대응법이라면요? 예, 일단 전날 시장이 중국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중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맞물린 거는 유로존 쪽입니다. 유로존과 함께 경기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를 갖고 있던 부분들이 PMI 지표가 10월달 같은 경우는 50을 밑돌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긴축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단기 금리가 좀 급등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 차익 욕구를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조정시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를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왔고요. 세 번째가 진행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적어도 A, B, C파 정도의 조정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A,
B, C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대에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결국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중반권역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도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조선 쪽이라든가 화학 쪽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적인 대응을 하자. 즉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잘라내놓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추세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끌고 가자. 그리고 현금을 쥐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로 갖고 계신 분들은 교체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로 일단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풀이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369%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6%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크로바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견조하게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세대를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하락세대를 벗어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중기적인 박스권역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된다면 음봉의 개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대에서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보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부터 5,8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고요. 손절가는 5,500원이 이탈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크로바 하이텍 오늘 도전 목표 수익률 6%에 도전하는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마디 투자 비법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물왕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을 해서 선물시장의 동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 흐름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전혀 다르게 시황관을 좀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것이 시장을 보는 읽기다. 그리고 신호등의 로직의 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매수를 잡고 저와 함께 대응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고요.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쌤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습에서는 일단 포지션 자체를 보면 메이저들의 주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지만 우상향 쪽으로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의 변동성만 있었습니다. 개인 수급에 의한 작은 변동 장세가 계속 지속되었고요. 옆으로 껌딱지지만 저가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오전 전략이 오후 전략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외국인들만의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겠고요. 이 부분 아무래도 외국인과 투신 쪽의 포지션 한쪽으로 쏠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 위 쪽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계속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 보면요, 현재 콜옵션과 풋옵션의 추이 쪽으로 봐야 되는데 콜옵션 쪽이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겠고요. 풋옵션 쪽은 그에 반해서 상당히 거래가 한산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좀 속상한 부분이겠죠. 만약 서울경제를 보고 계시는 분들, 선물항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충분하게 챙기고 계실 거겠고요. 오늘 매도가 아닌 매수를 일관을 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하지만 지금 포지션을 놓고 본다면 개인들의 매도가 100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200억대, 1500억대까지 나갔었는데요. 자, 이 부분의 포지션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붐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왜 반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포지션을 왜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매도를 때리고 있다라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도래가 되고요. 오늘 장에선 기술적, 제한적인 반등은 분명히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충분하게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어제 분명한 것은 과도했었다. 그리고 어제 종가의 현선물 쪽의 수급적인 변화 추이를 감지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자, 그 부분 속에서 프로그램 쪽 추이를 좀 보면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센 전차부대 쪽이 쉬어가는 부분 속에서 일부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 그리고 베이시스 자체적으로도 2점대 부분에서 계속 고점 대롱대롱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프로그램 매도 유발을 시키지 않았다. 자, 어제 하루 순간적으로 고점 대비 5포인트 선물이 빠졌다는 건 상당히 크죠. 금액적인 규모도 되게 큰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부터 계속해서 밀린다? 글쎄요. 어느 원인과 어느 이유와 명분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눌림 조정 쪽을 좀 크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가려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면 어제 분명하게 투매를 유발시켰던 부분에서 뺏기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아쉬움이 도래되겠지만 자, 적절하게 자신의 전략에서 대응하셨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긴 승자의 게임이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쪽이 추가적인 매도 압박 부분을 확대가 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시장의 프로그램에 의해서의 압박 카드가 안 나오고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쉽사리 추세의 전환점, 눌림 조정 부분도 쉽사리 빠르게 연속성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황과는 한 달이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오버슈팅의 머니게임을 감안하면 274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근접을 하면서 어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 조정입니다. 자, 그 얘기 전 안 드렸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눌림은 분명히 필요하나 어제는 현물의 강도가 선물의 강도 대비해서 너무 과도했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매수로만 일관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국 쪽 PMI 지수의 긍정이 나오면서 역발상에 또다시 오전 전략과 함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자신 있게 공포의 매수를 잡자라는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점의 전체적인 플로우상 자금이 미국의 자금 따로, 유럽의 자금 따로, 중국의 자금 따로, 일본의 자금 따로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 세계 증시의 모든 자금은 한쪽으로의 쏠림과 한쪽으로의 이탈이 있는 것이지 플로우는 동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볼 것은 전일의 반대 포지션이죠. 외국인과 투신의 포지션의 메이저는 동일했으나 이들이 메이저상 지금 매수를 잡는다라면 우리도 매수를 일관해야 되는 부분이고 매도 강도가 외국인 쪽에 소폭 나오긴 하지만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눌림 매수가 여전히 유리한 위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황금 라인 쪽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오후에 진입이기 때문에 대응 영역을 좀 삼아보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캔들 자체가 바깥쪽에 있던 캔들이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좀 위험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지금까지 봤던 신호등과는 좀 다른 매매 패턴들이 오늘 필요했던 위치인데요. 그 뒤에서부터 특히나 강력하게 오후장 1시에서부터 우상향 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 270점 자리를 지금 빨리 못 뚫어내다 보니까 제한적 상승이다. 자, 음봉으로 떨어질 확률은 좀 적지만 양봉으로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이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금일장 오후장에서의 마지막 드라이브 역시나 매수 포지션으로 잡겠고요. 황금 라인은 269.40
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69.40의 지지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려준다고 해도 이탈이 없는 한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현재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의 플로우를 계산을 해보더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전혀 않는다. 그렇다면 제한적인 우상향은 맞다. 그리고 일부 현물 쪽의 움직임들 역시도 현재 기준에는 그것을 방어하려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반대쪽으로 어제의 공포가 있었으니 오늘도 눌릴 것이다 라는 예측 매매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신호등에서 보이는 로직과 함께 여러분들과 저는 시장에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지만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은 예측의 시장이 아니라 눈치 시장과 대응의 영역 시장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말으시고 대응하셔서 늘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가족들과 주쌤의 알파드랭 스쿨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호등 매매로 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어서 자신감까지 채우고 있어서 저희는 너무나 즐겁고 재미나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매매가 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 김도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악재 중에 하나가 지금 나갔다시피 원달러 환율입니다. 장중에 연저점이 붕괴됐다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지금 들려와 있는데요. 0.8원 내리면서 1,055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050원대에 대한 위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자,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서 급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연저점 돌파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려왔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일단 진단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당분간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당국이 역시 개입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비자와 자본재 수입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완성차 중심 수출주는 당분간 좀 조심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워낙 강세가 되다 보면 수출주에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내수주나 중소형 개별주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좀 미치게 될 영향, 또 업종별로 미치게 될 영향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듯한데요. 네, 역시 중국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중국 금융시장이 단기 금리가 좀 상승을 해서 근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조업 지수는 역시 좀 50.9 정도 나오면서 호조세로 증시 반등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긴축 정책이 가능성은 좀 추가 지표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을 보기 때문에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우지수나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출렁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기조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승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좀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좀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눈치 싸움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힘이 좀 어느 정도 좀 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로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그동안 오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에 있는 종목들이 부각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업체에서 부품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소외됐던 중소형주나 코스닥 개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또 실적 개선 종목 있죠.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음식료, 의약품, 내수 업종들 당분간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셀바이오텍, MC넥스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MC넥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MC넥스 이 종목 휴대전화용 자동차용 이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한 업체인데요. 그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업계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업계 1위입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다변화에 따른 매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중국 로컬 업체에 대한 매출 확대로 4분기 실적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가이던스가 올해 영업이익은 한 130억 정도. 내년에는 거의 200억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한 1,000억이 되지가 않고 있고요. 역시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 투자 증설에 따른 영업이익도 내년에는 창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좀 주가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일단 14,000원 편입이 안 될 경우에는 종가 매수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15,200원, 손절가로는 13,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말씀드릴 종목이 셀바이오텍입니다. 이 종목도 비중 15%를 담을 예정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종균 배양 그리고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역시 듀오락 자체 브랜드 듀오락에 대해 있는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광고를 하고 있죠. 이정희 씨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 활동을 통한 이제 고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이중 코팅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수급으로 좀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대응을 해드린다면 매수가로는 17,700원에서 800원 편입이 안 된다면 종가 매수 편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19,050원 손절가로는 16,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MC넥스 그리고 셀바이오텍 두 종목에 대한 의견과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점검해보죠. 네네. 지금 보면은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다화전자는 이제 탄력 둔화로 일단은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KG 이니시스 일주일 만에 거의 한 15% 이상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조금 따라오는 느낌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결제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 실적 부분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지난달 월봉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죠. 이 종목에 대한 중기적인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제가 끌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제 기관들이 좀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수급이 진입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모바일 투자 설명회가 있죠. 그래서 500억 정도 모바일 게임에 대한 투자가 좀 들어가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에 합병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이번 분기에도 15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파이어나 피파에 대한 이런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그런 전망들은 이제는 주가에는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기조로 봤을 때 상승 초입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 점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와 함께 지금 우리 증시의 주요 이슈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을 모시고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상균 팀장이 실제로 100% 매매하는 종목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4분의 1입니다. 25%이고요. 한양 ENG 아이테스트 여전히 25%, 20% 비중으로 되어 있고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을 해보면 전체 포트 수익률이 계속해서 50%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63% 수익으로 그 1등 공신이고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위닉스가 45% 수익으로 대단한 수익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테스트하고 한양 ENG는 현재 손실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된 점검을 해보겠고요. LOT 백큐먼 4%의 수익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AS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크게 뭐 종목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장기적인 펀드멘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테스트 먼저 가장 최근 하락이 심한 아이테스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회사를 다시 갔다 왔습니다. 단방을 가서 이 아이테스트가 SK 세미텍을 인수한 배경과 그에 따른 자금 처리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미텍을 인수를 했습니다. 약 11월 말 정도 되면은 인수 부분이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가 다 마무리될 경우에는 패키지와 테스트 물량 전부 턴키로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세미텍을 인수하면서 은행의 차입금이 늘어가서 이자 비용 부분에서 조금 더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SK 동반펀드에서 약 1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매출처가 많이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 50%, 세미텍 같은 경우에 약 90% 정도 SK 하이닉스의 매출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동반펀드에서 투자를 했다는 말은 앞으로도 상승 정책으로 쭉 아이테스트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후공정 아이테스트라든지 이런 패키지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쟁에 의해서 아이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테스트를 바라봤을 때 장기적인 호흡으로는 긴 호흡을 봤을 때는 회사 자체는 펀드멘탈이 우수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세미텍을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미텍을 인수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 전혀 기존의 사업과 상관이 없는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턴키로 물량을 받기 위한 장기적인 그림 포섭을 보고 인수한 것입니다. 충분히 매우 가능성이 높고 해외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턴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테스트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라도 또 다른 매출처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 장기적인 흐름은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위닉스입니다. 가장 최근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워셔 시장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조인성이 TV에서 공중파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워셔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타사 제품에 비해서 약 3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월등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 동등하게 비슷한 수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워셔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에어워셔가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닉스의 투자 포인트는 에어워셔뿐만이 아닙니다. 에어워셔 같은 경우는 겨울철 판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여름 제스키 판매를 예상하고 위닉스를 포트에 편입한 것입니다. 최소한 위닉스를 매도를 할 경우에는 내년 여름 이상까지 길게 끌고 가야지 위닉스는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고 작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흔들리면서 매수매도를 강행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OT 베큐움이라는 종목입니다. LOT 베큐움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소폭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분기의 실적이 4분기로 이월이 되면서 4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각 분기마다 100억에서 200억 정도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했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300억 넘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OT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가격 정도라면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보고 편입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3분기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투자 사이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투자를 강행하게 되면서 설비 투자, 법령 장비, 전공정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LOT 베큐움은 펌프를 만드는 업체가 법령 장비입니다.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SMG라든지 여러 업체들, 즉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체라든지 투자만 하게 될 경우에는 LOT 베큐움에 대한 펌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프리즈마라는 신장비로 인해서 기존의 펌프를 매칭할 수 있는 장비까지 나왔기 때문에 LOT 베큐움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최근에 6,500원 정도 블록딜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딜 물량이 출회된
된 것으로 시장에 출회되면서 시장에 약세를 보였지만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워렌 버핏이었다면 어버브 반도체 같은 회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버브 반도체 지속적으로 백색 가전이라든지 MCU 부분이 증가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폰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매출은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약 수익률이 60% 정도의 수익률이 낮지만은 내년을 봤을 때는 여기서 역시 기존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뭐 이렌텍, 모베이스, KMW, 뭐 기타 100% 수익이 났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어버브 반도체도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노리고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양ENG라는 종목입니다. 한양ENG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STI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STI 같은 경우는 CCSS, 화학 중앙약품 공급 장치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STI와 한양ENG가 각각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평균적으로 똑같은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STI는 그에 따른 투혜를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급등을 했고 한양ENG는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소외를 받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외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이 되고 밸류레이션 평가,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경우는 STI보다 한양ENG가 더 저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양ENG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성도ENG라는 종목도 약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성도ENG는 STI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성도ENG 같은 경우에 배관설비, 한양ENG와 동일한 업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주가들은 이미 강하게 급등을 하고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의 이슈를 받고 있는데 한양ENG는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가결산 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말 정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해서 주가가 서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그 말씀이 소외된 것이 언젠가는 다시금 이제 또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네요. 자, 김상윤 팀장님만의 수익 올리는 비법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어떤 점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이 스몰캡 위주의 투자가 많습니다. 대형주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대형주보다는 스몰캡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분석이 용이하며 업황 사이클에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무조건 그에 따른 사업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부별로 이 해당 유무가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사업부 여러 가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사업부 이런 식으로 각 사업부별로 업황이 좋아지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몰캡 종목 2차 밴드라든지 3차 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업황이 현재 개선되고 있는지 각 사업부별로 현재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부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뉴스 검색이라든지 이런 기분은 당연히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대형 업체들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뭐 LG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사업부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어떤 이유로 좋아졌는지 이에 따른 발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특정 사업부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스몰캡에 투자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희 팀장께서는 또 직접 발품을 팔면서 기업들을 직접 탐방하면서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선별해 내시는데요. 자, 1억 후보군에 편입될 종목들 또 어떤 기업들을 발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 디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디오텍도 이미 매매를 하면서 약 70% 이상의 수익률이 났던 종목인데 주가 자체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내려왔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가격만 내려왔을 뿐입니다.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재주주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약 120억 정도, 100억에 넘는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소프트웨어, 음성
음성인식 기술을 가진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판매가 많이 될수록 당연히 소프트웨어 판매도 지속적으로 잘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시장을 보시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깔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오텍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뷰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뭐 5,000원대 가격이라면 다시 한번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YD 온라인이라는 종목입니다.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드메 신이라는 게임을 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좀 강하게 이슈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신규 게임이라든지 자사 게임 같은 경우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했지만은 이번에 자사 게임이 신규로 나오게 되고 향후 글로벌 게임, 일본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라인 매출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이미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적이 훼손이 됐고 2분기부터 점차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레이션을 봤을 경우는 조금 비싼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포워드 밸류레이션,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체크하면서 밸류레이션을 다시 한번 계산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김상윤 팀장님의 최종 포트를 다시 한번 열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일부를 진행하면서 현대차 실적에 대한 속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실적이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 부분 흔들릴 변동성도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는, 산업 전반을 짓누르는 그런 악재도 여전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주식시장에 대응하기, 또 종목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신다라면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 도와드리기 위해서 김상희 팀장께서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많은 그 지침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오늘장, 내일장.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2부에서 오늘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